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평창읍장님이 대표 선서하고 서명한 선서문은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후 읍면 직제순으로 질의 및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김득희 평창읍장님 나오셔서 읍면장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일괄 본위원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2일 선서자 평창읍장 김두기. 서명자 김웅기, 황현정 김웅원, 서명자 서윤수, 윤석명장 서윤수, 이범회장 구남도, 대관령장 신장수. 그럼 감사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창읍 소관 사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춘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의원입니다. 읍장님, 네. 제가 이거 숫자 이제 뭐 행감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우리 그 산업부서의 인사이동, 산업부서에, 네, 물론 우리 군청에서 발령을 내지만 그 산업부서에 특히 평창은 뭐 3개월 있다가 많이 이동하고 거의 한 6개월 미만에 한 2년 동안에 그렇게 했었거든요. 네. 근데 특히 산업부서는 이제 봄 되면은 민원을 하고 보조금 신청해갖고 엄청나게 민원인들이 많이 응대를 하는데, 담당자가 좀 알기도 전에 자꾸 바뀌니까 이제 담당자도 힘들고 그 또 피해는 주민들한테 돌아가고, 이래서 그 손해 인사는 물론 뭐 적절하게 하시겠지만 이번에 산업계만큼은 저 읍장님이 특히 평창읍을 좀 최하 1년은 좀 있게끔 해주십사. 네, 알겠습니다. 군청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사 운영을 함에 따라서 저희 읍면에서도 인사를 배치하고 그러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평창읍 산업팀장이 부임한 지 3개월 만에 그 자리를 옮기는 사정이 있어서 이미 부의장님 말씀과 같은 그 야단을 이장님들이나 주민분들께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유념하고 있고, 새해 인사라든가 이후에 있는 인사 발령에도 감안해서 인사를 좀 해주실 것을 인사부서장에게 요청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적절하게 이제 배치가 된다면 좋겠고요. 또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 주민들이 좀 편한 직원들이 계속 업무를 연속해서 볼 수 있도록 저희 자체 인사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거기 고충 민원 접수 상황에 보면 15페이지인가요? 2023년 6월 21일 날 평창 바이공원 테크 텐트 알박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뭐 제가 직접 하기는 안 했는데, 저희 지금 평창 바이공원에 그 돈을 안 받다 보니까 아마니에 인터넷에서 그 텐트 그 장소를 자기들끼리 주고 받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 혹시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거기까지는 듣지를 않았고요. 뭐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시고 또 장박을 선호하는 분들이 계셔서 텐트뿐만 아니라 카라바닝까지도 뭐 길게는 한 달 이상씩 뭐 장소를 차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민원을 많이 내시는데 여기는 캠핑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샤워 시설이 부족하다라든가 화장실 문제라든가 또 세면 이런 거를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오히려 안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는 캠핑장이 아니다. 다만 수려한 경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은 하시되 저희가 캠핑을 쉽게 하는 여러 편의 시설을 갖출 수는 없는 하천법상 적용을 받는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그냥 이용하시는 것만으로도 이제 만족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깨끗하게 이용하기를 이제 권장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관련 법에 따라서 폐쇄를 한다든가 그럴 경우는 또 지역의 여러 마트라든가 편의점이라든가 또 주유소라든가 상권을 형성하는 분들께서 또 다른 또 민원을 제기하시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청결하게 이제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심찮게 그런 이 캠핑장인 줄 알고 누가 알박기 한다 어쩐다 이런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캠핑장이 아닙니다 하는 이제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고 그 이용하는 분들께도 뭐 장박이나 오래 차지하는 거에 대해서 관리인을 통해서 주의를 주면서 이동하시기를 권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말 들으면 잠깐 옮겨 가셨다가 또 다시 또 오시기도 하고 무료로 그런 좋은 공간을 이용할 수 있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캠퍼들이 찾아주셔서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읍장님 얘기하신 대로 우리 읍장님 그 고충이라든가 그런 거는 저희도 본의원들도 너무 잘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무료화가 되니까 이런 서로 알바키 텐트를 인터넷에서 서로 사고 판단을 이런 그런 것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지금 법상으로는 어떻게 못하겠지만 우리 저 기획실장님 나와 계시지만 이거를 좀 저희들이 강원특별자치도가 됐으니까 이거를 향후 이거는 어떤 해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기획실장이 한번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예, 지금 뭐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제 사실 다른 데서도 이렇게 하천부지 안에서 하는 사례들도 있어 그 부분들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보고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이제 하천구역 내에서는 이제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는 거는 제도적인 범주 내에서라도 다른 데 사례 같은 걸 좀 더 보면서 효율적인 대안을 좀 찾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 지금 읍장님 얘기하셨지만 좀 여름철만 되면 우리 읍장님 이하 뭐 우리 공무원들 정말 거기 단체 분들 나가서 정말 쓰레기 치우느라고 정말 밤낮으로 고생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그 안 된다면 향후에 뭐 금방은 안 되겠지만 그 캠핑장을 그 안으로 지금 제방도 안으로 어떻게 안에 하셔서 거기서 돈을 받고 그냥 거기는 그냥 뭐 철거를 해서 그냥 자연으로 와서 하게끔 어떻게 이런 방안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평창읍에 이게 큰 숙제입니다. 사실은 한편으로는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좋지만 일부 주민들은 다 좀 더 우리가 가서 청소하고 쓰레기만 버리고 간다 이렇게 되니까 또 그 인근 근처에서 대학 같은 데는 그 더위사냥 축제에서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간에는 평창에서 그 무료로 하기 때문에 우리 더위사냥 축제 유료로 하는데도 안 온다. 또 그런 얘기도 나올 법하거든요. 그래서 향후 우리 국장님 이거 뭐 관계 그 분들하고 좀 해서 좀 뭐 장기 계획을 세우든가 해서 그것 좀 한번 좀 크게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의원입니다. 그 면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어차피 그 노담들의 그 일대는 수년 전에 땅을 다 사가지고 관광 개발을 지금 현재 투입되는 쪽 예산만 하고 200억이 넘고요. 앞으로 예고되고 있는 사업들도 몇 가지 더 있는 걸로 노담들의 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업만 볼 것이 아니라 노담들은 지금 25년도에 지금 요 관광과에서인가요? 지금 관광지 지정을 위한 그 용역을 수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평창의 노담들 이런 전체를 관광지화 시키겠다는 의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면서 왼쪽에는 뭐 땅을 샀으니까 괜찮은데 오른쪽은 전부 다 하천부지예요. 그럼 하천부지를 언제 동안 이 상태로 둘 것인가? 분명히 거기를 이용하기만 불법인데 주민들이 쓰고 있는 관광들이 쓰고 있는 것은 불법으로 제어를 못하면서 좀 하천을 두고 있으면서도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국가하천이라고 그러면은 그 쓰지 못하는 하천의 일부를 폐하천 처리하는 방법은 없는지 정부에 적극 건의한다든지 그래서 그 우리가 그 하천 쪽에 그 폭이 굉장히 넓고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것도 전국의 미래 관광지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땅을 사가지고 하는 거에 대한 것보다 국가하천의 폐하천을 통해서 우리가 관광지를 할 수 있다면은 그만큼 더 유리하잖아요. 그리고 또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거기도 관광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그대로 상태로 풀밭 반, 뭐 잔디밭 반, 뭐 꽃 좀 심는 거 해서 카르반 들어와 있고 계속 그 상태에서 그거 한 1점 몇 킬로 되는 구간을 그냥 방치할 것인가? 이거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민해봐야 되거든요. 읍장님 생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적확한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뭐 해법에 대한 견해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을 먼저 국가 하천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 그 장소가 노람들 개발이 이제 30여 년 동안 이렇게 개발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진짜 하천 부지에서 어떤 사용료를 받고 또 많은 분들이 오시게 하려고 하는 시도로 뭐 데크도 설치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지금 보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97년도, 94년도 이때부터 느티나무도 심고 해온 시설이고 또 지역에서 무슨 법인을 만든다든가 마을 회사를 만든다든가 등등 여러 모색도 있어 왔고 그동안 수많은 분들이 이런 같은 지적을 하시면서 노력을 이어왔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조금 뭐 불투명하고 어렵다는 게 이제 제가 갖는 생각이고 그 이유는 이미 지금 군수님께서도 그 전에 군수님께서도 계속 거기를 폐천 부지화해서 우리 주민들께 이로운 공간으로 또 경제적인 재화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국가하천의 관리청이 국토부에서 이제 환경부로 옮겨지면서 더 엄정해지고 국가하천의 폭을 넓히고 깊게 하고 또 제방을 높이는 물그릇을 키우는 이런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기존에 있던 공간보다 더 넓히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그 하천 부지를 폐천 부지로 앞서 박춘희 위원님 말씀과 연계해서 특별자치도의 이점을 통해서 그렇게 하자라는 제안도 감사하고 지금 위원님 질문도 감사한 일인데 그 노력을 그동안 경주해 왔는데 현재까지 그냥 철옹성처럼 이렇게 허가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저희 은민들이 갖는 좌절감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노람들 반대쪽에 있는 부지들을 매입을 해서 뭐 에코랜드라든가 물안경체험센터라든가 또 장암산 하늘자연 휴양림이라든가와 연계해서 지금 관광 단지화 하려고 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 평창읍도 수려한 자연경관과 그 강변에 대한 그런 게 아주 강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밑한 청옥산과 연계해서 그 오시는 분들이 더 쉬게끔 그리고 하천 부지의 영역은 하천의 뭐 재자연화라는 사업도 많은 도시지자체에서 추진하는데 하천답게 가꾸어가고 거기에 뭐 또 철쭉봉사회라는 단체에서는 또 철쭉도 심으면서 있는 경관에 더 포인트를 더 두고 아름다움을 가미시켜서 그 공간 자체로 매력도를 높이는 이런 노력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주신
폐천 부지로 해서 어떤 개발을 한다라는 것은 현재의 하천법과 또 현재 하천을 관리하는 환경부의 입장이 워낙 강고하기 때문에 저희가 넘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하는 현실적인 고민을 갖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장님 그러면은 그 하천 그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하천법이 무조건 100%안 된다라는 것이 법에서 안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가능을 하지만 안 해준다는 얘기인지 이제 정확한 사실이 규명이 안 돼 있잖아요, 그죠? 저희가 그동안 노력해 왔은 바에 의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예. 그런데 또 진짜 의문스러운 거는 충청도 이런 쪽에 가면 하천 부지에 또 서울 고수 부지에 보면 체육시설, 수영장 뭐 그런 걸 갖춰진 걸 보면 또 정말 안 될까 하는 그런 그렇죠. 그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공주에, 그래서 예, 이- 공주에 가면은 저기 네. 뭐야 하천 쪽에 뭐 축제할 때만 가서 봐서 그런지 몰라도 대단한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네. 많이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혹시나 환경부에서 그러면은 그 폐하천 처리를 해서 뭔가 그걸 관광 개발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은 혹시나 환경부에서 또 뭐 그럼 어떤 조건을 수행해야만 된다라는 뭐 조건부가 있었는지 뭐 이런 것을 또 한번 계속 도전을 해가지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그러면 그 강가 쪽에 축대를 더 높이 쌓아가지고 물이 안 들어오게 해가지고 개발하면 안 되겠냐라는 뭐 이렇게 제안도 해보고 또 환경부가 그럼 어떤 조건이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조건도 들어봐야 되고 하는 이런 절차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무조건 환경부에서 일차적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하천은 그냥 국가하천은 못 건드리는구나라고 해서 우리 포기해버리면은 아까 방금 읍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는 하고 있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안 되지? 이런 것에 자꾸 우리가 좀 어려움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보기에는 한 번 더 이번에 뭐 강원특별법도 만들어지고 했고 강원도에 어느 정도 권한이 이양됐으면은 한번 건의를 해서라도 한번 어차피 평창군의 남북권 개발 사업의 중심에 지금 핵심에 노담들이 있는데 이게 좀 뭔가 좀 약간 뭐 하나가 빠진 느낌이에요. 그걸 완성하려면은 저는 반드시 그걸 이용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더 행정부에서 특히 또 평창읍 주민들이 한 번 더 이 부분을 한 번 더 얘기하고 좀 더 소리를 좀 더 아우성을 좀 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읍장님 지금 뭐 사실 우리 평창읍에는 물론 각 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담당 부서에도 아마 저희가 저도 마찬가지로 동료 의원님들 아마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답을 받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또 읍장님께 직접 좀 여쭤보려 합니다. 그 우리가 읍사무소를 지금 이제 새로 짓고 있잖아요. 행복플러스 사업으로 지금 새로 짓고 있는데 도면에 보면 우리가 기존의 읍사무소 뒤편에 수방자재 창고가 사실 크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임시 사무실로 이동을 하면서 우리가 창고를 임대해서 기존의 창고 면적에 준해서 창고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새로 짓고 있는 공간에는 그 시설이 엄청 작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하고 계신가요?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군수님 모시고 지금 짓는 곳은 허가과이고 또 공공청사에 대한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는 회계과이기 때문에 다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할 때에도 제가 의사개진을 분명하게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수방자재 창고 공간은 매우 협소하다. 기존보다 한 5분의 1, 4분의 1 정도에 못 미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점점 그 방제와 관련된 여러 비품들 또 뭐 시설물들 이런 것들을 보관하기에는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넓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의논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도 함께 공감은 해주셨는데 또 수방자재 창고를 넓히면 전체적인 건물의 모양이라든가 또 예산의 문제라든가 그런 게 어렵다는 게 허가과와 또 공공청사 면적에 대한 그런 지적에 대해서도 회계과에서는 걱정하는 말씀을 주셔서 아직까지 어떤 방식으로 결정은 보지 못하고 지금 건축기본 설계 용역이라든가 설계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 좀 더 챙겨볼 생각입니다. 다만
지금 농협은행 주차장 뒤편에 있는 사설 그 창고를 지금 임차해서 수방자재 창고로 쓰고 있는데 공간이 매우 훌륭하고 월세로 한 80만 원 정도씩 이렇게 내고 있는데 전혀 손색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 공간을 2년에만 임차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지속적으로 이 공간을 임차해서 활용할 수 있다면 또 수방자재 창고를 짓는데 수십억 드는 비용보다 한 50년을 임차해서 써도 짓는 것보다 훨씬 덜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나쁘진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양쪽의 방법에 대해서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 그런 중이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창고 임대해서 쓰고 있는 공간이 아주 훌륭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공간이나 뭐 여러 가지 활용하기에도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도 더 활용하기는 좋다. 단지 이제 좀 아쉬운 게 있다라고 하면 이제 떨어져 있다 보니까 관리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또 직원들도 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본 의원도 뭐 허가과 또 내지는 회계과하고도 얘기할 때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읍장님 잊지 말고 꼭 좀 챙겨주시면 좋겠다 측면에서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읍면 행정을 추진하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사실 읍면장님들 공이 아마 다 이런 형태로 의사 진행을 할 텐데요. 그 하실 말씀 있으시거나 좀 더 챙겨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읍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30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저희 읍면장들을 부르셔서 많은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역에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저희 읍면장들이 읍장인 제 입장에서 먼저 말씀드리면 더 폭넓은 지원 해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러 왔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받들어서 행정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의원님들 정례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시고 또 술자리에서 뵙고 인사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창읍장님, 사실 어렵고 힘든 점을 좀 말씀해달라고 했더니 저희는 인사해 주셔서 오히려 너무 분위기가 화기애애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창읍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미탄면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동료 의원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그러면 하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미탄면은 사실 항상 작다고 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면 작지 않은 곳이 미탄이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사실 다니면서 여러 가지 민원을 듣는데 그 중에 사실 담당 부서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위원장님께서 더 잘 파악하고 계시고 부서에서도 아마 위원장님하고 소통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목욕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목욕탕 일주일에 저희가 3번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 하고, 또 파악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논의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우리 미탄면에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미탄면은 그 목욕탕 관련도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는 사실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급한 거는 목욕탕보다는 저희는 지금 600마지기 부분이 제일 애로가 많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수기 때는 보통 한 2,000대, 1,000대 이상 차가 올라가고, 또 평일 주말에는 보통 한 100대 이상 차가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영농천에는 차 때문에 불만을 제기하고, 그때는 우리 직원들 나와서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나와서 차량 통제 안내수를 해달라고 민원도 많았었고,
그런 부분과 또한 또 진입로에 그 이제 그 농기계가 서 있다 보니까 차량 사고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탕 부분을 좀 말씀하셨는데 저희분 제일 급한 건 사실상 600마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목욕탕은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그 우리 평창 은민들도 우리 미탈을 이용하셨고 가끔 가다가 정선도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영월 마차도 미탈 목욕탕을 방문했었는데 점점 이제 그 횟수가 점점 줄어다 보니까 이제 이용객이 점점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 목욕탕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생각을 해보았지만 현재로서는 목욕탕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그 투자 대비 투자를 원체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과연 이렇게 우리 그 예산을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지에 비해 건축물 그 용적률이 있다 보니까 확장하는 것도 애로가 되고, 그러니까 저희 생각도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여건이 된다 그러면 확장을 해서 우리 평창 주민들도 많이 넘어오고 계시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확장을 해서 하면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600마지기는 사실 내년부터는 일부 도로 포장에 대한 계획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군수님도 의지를 가지고 예산 반영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연차 사업으로 가야 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린 거고, 지금 목욕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실 평창 은민들 말씀하신 것처럼 은민들 뭐 또 정선에서도 오고 뭐 여러 군데서 사실 많이 찾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그거에 대해서 사실 좀 더 어떻게 보면 매일 운영해 달라는 사실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주일 중에 3일을 운영하고 나머지는 운영을 안 하잖아요. 그럼 그 인력은 그럼 어떤 식으로 근무를 하죠? 저희 이제 복지회관도 있고 하다 보니까 복지회관도 관리도 해야 되고 기타 이제 우리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그 미탄면에서 지금 사업하는 거 중에 공원 조성하는 사업 있잖아요. 예. 그거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죠? 지금 현재 그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하고 하면 올해 아마 설계가 마무리될 것 같고 착공은 내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 설계하는 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신 거 저랑도 몇 번 얘기하셨는데, 뭐 이장님들이나 주변 주민분들 통해서 좋은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설계 잘 해서 내년에 그 소공원 조성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면 행정을 추진하면서 면장님, 미탄 면장님도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뭐 미타면은 그 인구도 작고 작은 면적이지만 여기 계신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주위에서 열심히 한다는 소리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저희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제가 이렇게 미타냐 다녀보니까 상당히 미타면이 좀 어두워요. 현재로서 동네가 진입로부터 어둡고 해서 비록 그 부분을 어떻게 좀 환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고민을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혼자 생각했을 때는 좀 너무 단순한 것 같아서 우리 좀 의원님께서도 좀 좋은 의견을 좀 주시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탄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다음 박림면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방금 전 시간에 저희들이 그 상하수 사업소 그 행정 사무감사를 했는데 박림면이 상수도 보급률이 굉장히 낮아요, 위원장님. 그래서 아무래도 그 박림면의 각 리별로 뭐 개촌하고 두 개가 이제 도시가 약간 구분되어 있지만 아무래도 좀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뭔가 면에서 또 주민들의 뭔가 좀
목소리가 좀 더 크게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상당히 그러니까 50%가 안 돼요. 지금 나온 게 자료가. 다른 데는 많은 데는 뭐 평창 같은 경우는 98%입니다. 그리고 웬만한 데 85가 다 넘어요. 근데 방림이 너무 적어서 아무래도 그 부분을 아마 위원장님이 좀 중점적으로 좀 점검을 해보시고 그리고 아마 행정 그 상하수 사업소라든지 한번 논의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한번 다시 한번 수렴해 보시고 미진한 부분들을 좀 빠르게 보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좀 뭔가 주민들도 함께 노력을 해주십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저희들도 이제 자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좀 조사를 해가지고 네. 예, 주민들 뜻을 모아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자료를 보면서 아까도 제가 그 상하수 소업장께도 말씀드렸던 것이 평창군이 이 상하수도는 사실 균형적으로 이렇게 같은 비율로 떠야 하는데 물론 뭐 순서를 정해서 하다 보면 어느 마을이 1년 하나씩 하다 보면 8년이 걸고 8번째 마을은 뭐 제로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이 사업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균등하게 떠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방림면 주민들이 자료를 보면은 되게 좀 많이 언짢아할 정도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위원장님이 그 사실을 인지하셔가지고 한 번 더 돌아가시면 하면 좀 점검을 좀 필요로 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춘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희 의원입니다. 여기 자료는 없는데 위원장님 그 배째 그 폐 농기계 제가 수차례 얘기해서 지금 아마 건설과랑 같이 해서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예. 네, 그 조치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근데 지금 아직 보니까 2개 정도가 한 3개 정도 남아 있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안 되는 건지 모르겠네. 더군다나 거기가 그래도 관문인데 우리 평창에. 예. 거기가 일단 그 도로관리사업소하고도 협조를 해가지고서 이제 그 좀 철거 치우는 걸로 이제 얘기가 됐었는데요. 그분이 뭐 좀 비협조적이라 가지고 아직까지 그게 좀 방치되어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거를 완전히 치울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많이 노력하신 거 아는데요. 건설과랑 다시 한번 상의해서 이제 그 한 3개 정도만 치우면은 정말 깔끔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치우려고 의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 많았던 거를 거의 다 치운 거 보니까. 근데 그냥 시간을 자꾸 끌리 작정 같은데 다시 한번 좀 면에서 위원장님 위하 좀 직원들이 와서 꼭 이거 치워야 된다 그래서 거기 좀 그래도 미탄에 차 들어가는 입구인데 정말 그 너무 보기 싫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7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공공시설 공용차량 운영 현황인데 제가 사실 다른 부서에도 자꾸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그 1번 보면 14년도 차량이고 14만 킬로 이상을 주행했잖아요. 네. 지금 이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체를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계획에 반영돼 있나요? 예, 반영돼 있습니다. 언제 바꾸시는 거죠? 제가 그 9월 달에 차종을 이제 차량 색깔하고 네, 그런 것까지 이제 저희 면에서 의견을 제출했거든요. 네네. 아마 내년 당초 예산에 반영이 돼가지고 이게 또 납품 기간이 뭐 몇 개월씩 걸리니까 예, 그래서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하여튼 세심히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 다행입니다. 그 늘 말씀드리지만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차들이 관리 또 특히나 이 내부 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운행하다가 사고 나면 또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잘 챙겨주시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수의계약 내역을 쭉 보니까 그 방림에 물론 이제 여러 개 업체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방림면 업체 아닌 업체 타 지역에 있는 업체죠. 그 뭐 방림면이 아닌 그쪽에 있는 업체들하고도 계약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혹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내 면 내에 있는 업체들이 다 소화를 못해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하여튼 저희 관내에 4개 업체가 있어요. 아, 4개밖에 예. 없어서. 네. 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위원장님,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지는 요지는 잘 알고 계시죠. 어쨌든 예. 관내에 우선적으로 먼저 좀 일이 배정돼야지 지역에 있는 업체들 워낙 또 예산도 많지 않은데 아마 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꾸준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면행정을 추진하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박리면은 이제 거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90% 이상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에 제가 박리면장으로 갔을 때 가을 되니까 김장 축제를 하고 싶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가을에 또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또 선뜻 이제 의지만 갖고 계셨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올 가을이 와가지고 또 이제 그런 말씀들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뭐 진부나 이제 대화해서 하고 있는데 또 박림까지 하는 게 조금 염려스럽다. 이제 또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주민들의 이제 여론은 우리가 이제 어디 맛집이 하나 이제 있으면 거기에 이제 손님이 많이 오니까 주변에 또 비슷한 메뉴로 이제 계속 같은 식당들이 이제 생기다 보면 거기가 이제 뭐 무슨 골목 해가지고 상권이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예를 들면서 우리도 평창군이 좀 김장 축제에 이제 뭐 메카로 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도 좀 동참하자. 지금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조금 내년에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배추를 전작 후작 이렇게 또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제 연작 피해 때문에 병이 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김장 배추를 하는 농가에서는 전작은 옥수수나 하여튼 뭐 다른 타 작물을 심고 김장 배추 할 거는 하여튼 전작은 배추를 심지 말고서 이제 납품하는 걸로 뭐 이렇게 얘기가 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준비를 해가지고 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좀 도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림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봉평면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김성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의원입니다. 봉평 위원장님 뭐 얼마나 더 계실지 모르겠지만 남북권 개발 사업이 이제 어느 정도 궤도권에 서면은 끊임없이 이제 봉평 북권으로 사업들이 들어올 텐데 그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 행정에서는 사업비 마련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주민들이 그 사업을 받아내는 사업을 협의하고 또 건의를 하는 과정에서의 또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유치 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될 텐데 그때마다 사실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질 때마다 이제 주민들을 소통하고 하는 그 중간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노력이 많이 필요할 텐데 그 부분을 좀 많이 민원들이 뭐 이견이 없이 잘 좀 지역에 화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면은 이제 최근에 그 도시과에서 준비 중에 있는 그 북부권에 관련된 그 도시재생 사업 명칭이 약간 바뀌었어요. 그게 사명이 바뀌었죠. 도시 중심지 사업인가요? 그래서 거점 중심지 사업인가 해서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1차 우리 동료 의원하고 같이 그때 협의할 때도 지역 번역을 좀 넓혀서 하라는 위원장님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죠? 아시죠? 기억나시죠? 근데 그게 이제 시장권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칫 그 주민들이 느끼는 시장의 권역 범위하고 행정에서 보는 권역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시장권을 끝과 끝이 다 아울러서 함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서 간에 좀 위원장님 입장에서 얘기 좀 잘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보면은 이제
도시 기능이 굉장히 그 시장 경제 논리 위해서 잘 개발되는 지역도 있지만 사생적으로 그렇지 않은 구역도 있어요. 특히나 면사무 주변 쪽으로 굉장히 개발이 안 되고 있고 그 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해서 굉장히 안 좋아요. 상태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위원장님이 특별히 그 부분 그 지역 그런 데서 혹시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 거 혹시 나름대로 있으신지? 예, 그 부분은 뭐 지금 김석희 의원님께서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초등학교 앞부분은 상당히 지금 한 6가구 정도 구역이 지금 산재해 있는데 상당히 지금 낙후되어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같은 옛날 그런 사업들이 이제 우리 면회 차례가 오면은 적극적으로 좀 개발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까 처음 말씀해 주신 김성기 의원님께서 처음 말씀해 주신 부분, 우리 봉평면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지역별로 좀 정서가 이질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 부분의 정서도 조금 이질적이고요. 또 저쪽에 이제 그 피닉스파크를 중심으로 한 무이리 쪽, 그다음에 이제 저쪽에 이제 묘론 삼동거리를 중심으로 한 묘론 쪽, 그런 쪽으로 조금 지역 개발에 대한 어떤 요구나 또 지원 요청 사항이 상당히 좀 상이한 부분,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떤 뭐 지역의 통합을 이끌어내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은 뭐 지금 뭐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역에 화합하고 발전해가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잘 어떻게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뭐 좀 더 이렇게 주민들하고 대화를 좀 활성화하고 또 지역 권역별로 또 이장님들 통해 가지고 다양한 의견들이 게시될 수 있도록 좀 더 귀를 열고 또 이렇게 좀 많이 경청을 해서 좋은 어떤 지역 발전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그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은 것들에 대한 사업, 많은 것들에 대한 논의, 많은 것들에 대한 뭐 협의도 필요하게 그런 시점이 좀 도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계시는 동안에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하여간 주민을 위해서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면장으로서 노력을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제 봉평뿐만 아니라 8기 읍면장님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각 읍면에 보면 농지위원이 있죠. 그거 누가 선정하는 거예요? 면장님들이 하시는 거죠. 10분인데. 농지위원은 뭐 네. 저기 저 면장 추천분이 있고요. 네. 또 농협에서 추천하시는 분도 농협에서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성 비율이 30%라는 건 알고 계시죠? 예. 네, 지금 보면 대관령은 30% 됐어요. 3명이 됐고 10명 중에. 그다음에 미탄이 2명이고 딴 데는 다 한 명도 없어요, 여성이. 예,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여성 어떤 위원이든 그 여성 비율이 30%라는 걸 면장님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앞으로 어떤 위원이든 그 구성하실 때 항상 여성들을 좀 염두하시고 30% 이상을 좀 꼭 비율을 30% 이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이제 마지막으로 그 8분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게 제 말은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이제 꼭 이 얘기 좀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몇 자 적어줘 왔거든요. 사실 면장님들은 정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정치는 정치인이 해야지 되는 건데 면장은 이렇게 오면 중립적 위치에서 모든 면민들과 소통하고 또 면의 발전을 위해서 힘을 써야지 되고 면장은 전체 면민의 면장이 돼야지 몇 명의 면장이 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렇죠? 면민의 목소리들이 그런 목소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절대 정치는 하지 마세요. 중립적으로 전부 다 안아가면서 이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저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좀 운영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셨죠? 네, 이상입니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평 면장님 역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또 의원님들께 직접적으로
건의 사항을 들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고맙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뭐 의원 여러분들께서 그 관련 예산들을 많이 좀 확보를 해주셔서 저 이 자리 빌어서 고맙고 감사드리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저기 봉평에서 간단하게 2가지 정도만 좀 건의사항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 면 같은 경우는 이제 봉평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지금 관광지로서 지금 최근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면인데, 전반적으로 지금 아직 뭐 그동안 이제 많은 인프라가 투자가 돼가지고 예산이 투자가 돼가지고 많이 이제 좀 분위기도 밝아지고 또 좀 우중충하던 분위기에서 화끈하게 좀 깨끗해지고 그런 분위기가 많이 조성이 된 것 같은데, 아직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시가지 요소에 조금 좀 많은 부분이 좀 부족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실과에서 지금 뭐 산림과에서 개선해 주신 우리 저 국토공원화 관련 사업이 물론 이제 의원님들께서 많이 이제 뭐 노력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산림과에서 이제 많이 이렇게 읍면으로 재배장을 떨고 주는데, 조금씩 좀 돈을 조금만 좀 더 주시면은 뭐 시가지를 좀 중심으로 입구서부터 해가지고서 좀 깨끗하게 또 꽃이 활짝 핀 그런 면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읍면에서 지금 상당히 지금 경로당 관련 예산이 뭐 의원님들께서 많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많이 좀 들여보내 주시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읍면에서 이제 관련 예산을 집행을 해보면은 가성비가 제일 좋은 사업이 저는 그 경로당 관련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르신들 저희들한테 와서 요구하는 게 그렇게 크게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뭐 처마 고쳐달라, 뭐 아니면 수도 고쳐달라, 뭐 이렇게 안전바 좀 설치해달라, 이런 정도의 그런 요구사항인데, 그런 게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해서 고쳐드리면 어르신들께서 상당히 좋아하시고, 또 이렇게 또 행정에 대한 어떤 신뢰도 상당히 좀 많이 제고가 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그런 관련 사업 해가지고서 우리 경로당에다 좀 더 많은 예산을 좀 투입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좀 많이 좀 힘써 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봉평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봉평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용평면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입니다. 모든 우리 읍면장님들은 이제 오랜만에 한 자리 이제 7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행감을 치르게 되는데, 몇 분의 면장님께서 뭐 함께해서 감사하다고는 말씀을 하셨지만 좀 생뚱맞기도 하고 좀 불편한 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8대의에서도 이런 일이 없었고 또 9대도 전반기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읍면에 대한 소관 업무를 이제 기획실장님이 이제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 기획실장님도 좀 힘든 부분도 있고 또 읍면에 대한 깊이 있게 감사가 좀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이 안타까웠는데, 그래도 이번 때부터 여러분들의 의견에 의해서 뭐 이렇게 감사가 의회까지 오셔서 진행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좀 불편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성실히 답해 주셨고 또 남은 면장님들께서도 성실히 답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해결이 되고 또 해결이 됨으로 인해서 군정에 또 국민의 행복에 성큼 다가가리라 생각을 하고 성실히 남은 분들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8개 읍면에 다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좀 오지랖 넓은 것 같아서 저희 지역구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용평 면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69페이지 163페이지에 그 고충민원, 다수민원 접수 처리에 대해서 이게 어떤 건이었는지 또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게 너무 개략적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 의원님들께서 조금 알아보실 수 없게 작성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이 민원은 고층 민원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 소유자가 본인 소유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모 주민이 자기랑 계약한 내용하고 좀 맞지 않게
무단으로 거주하고 있으니 이 건물에서 전출할 수 있도록 면사무소에서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을 하고 또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해달라는 요청으로 민원을 접수를 하셨습니다. 그 거주불명 등록 제도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않고 실제로 뭐 이렇게 주소 거주하는 데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일단 신청할 수 있는 이제 제도인데요. 건물 소유자나 뭐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 소유자가 신청을 하셨는데 그 민원팀에서 주소지 방문을 해봤습니다. 근데 치사도구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생활 흔적도 있고 본인이 실제로 방문한 날도 거주하고 있었고 그리고 우편물 그 배달 여부도 확인을 했는데 그것도 배달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장님과 이웃 주민들한테도 확인한 결과 한 10년 정도 여기서 생활하고 계시다 이렇게 확인을 했기 때문에 거주를 하고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일단 거주불명 등록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통보를 해드리고 종결 처리한 민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건물 임차인하고 임대인 간의 어떤 계약서가 좀 다른 것 때문에 어떤 민원을 제출하셨던 건데요. 이거는 저희 그 주민등록 외에는 별도로 해결해 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게 종결 처리했습니다. 어쨌든 1월 4일 날 접수가 되고 예. 23일 날 이제 종결이 됐다고 네네, 하는데 맞습니다. 그 이후에 뭐 문제는 없었습니까? 그 이후에 아마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이 건물 소유자가 경찰서에다가 고소해서 이렇게 해결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경찰서에서 지금 진행 중으로 돼 있네요. 그럼 그러니까 경찰서에는 저희한테 민원을 내기 전에 먼저 고소를 했다고 들었고요. 그게 종결되기 전에 저희한테 주민등록상으로 좀 직권으로 좀 이사 갈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민원을 냈던 겁니다. 그래도 성실하게 처리해 준 면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이 행감 자료는 없지만 네. 용평면 사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평면이 인구가 한 3,000명 정도의 작은 마을이긴 하지만 거점을 보면 3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장평 거점, 그다음에 용전 거점, 속사 거점. 네. 그래서 장평은 그래도 경제적으로 활동이 활발한 그런 이제 마을이고 인구도 가장 많고, 그다음에 용전도 그래도 면사무소가 있고 소방서가 있고 일종의 관공서가 있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속사 거점은 옛날에는 참 번창했던 그런 마을입니다. 이제 삼거리라는 그런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상가도 좀 있었고 또 주유소도 주유소는 지금 있고 양조장도 있었던 그런 아주 번화한 작은 마을이지만 번화한 마을이 있었는데, 이제 근래에 와서 좀 쇠퇴를 했다가 다시 속사 상거리의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개발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 간의 그런 사업적으로 옛날에 그 속사 상거리의 명성을 되찾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이제 활동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때 이제 우리 행정에서 조금만 좀 뒷받침을 해주면 속사 상거리가 옛날에 그 명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왜 그랬나 하면 그 교통의 요지인 이유가 상거리가 형성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그 국도의 확장으로 인해서 진부하고의 접근이 엄청 빨라졌어요. 터널이 생기는 바람에. 그리고 진부 사람들도 거기를 자주 오고 또 당연히 저쪽 장평 쪽에서도 오고, 그다음에 내면하고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상거리의 기능을 확실히 하고 있으니까, 또 하나 있다면 방아다리로 넘어가는 길 또한 있기 때문에 그런 발전의 요지가 상당하니까 면사님께서 주민들과 의논을 해서 속사 상거리가 좀 발전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좀 개발해 주시고 또 개발이 된다면 시행에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속사 삼거리가 전에 번화했던 거하고 다르게 요즘 그렇긴 하지만 또 개방산도 있고 캠핑장도 있고 여러 가지들로 좀 부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군에서 그 발주한 농촌 재구조화 사업 그 용역을 착수 얼마 전에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좀 의견을 내서 속사 삼거리를 특수 지역으로 해서 조금 좀 그 발전 방안을 좀 해주십사 하고 요청도 드렸고요. 좀 그 주민들하고 관심을 가지고 네,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용평 면장님 역시 면 행정을 추진하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이제 오늘로 6개월째 접어들었는데요. 사실 여성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여성이라서 힘들지 않느냐 뭐 우려도 하시고 또 격려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전에 타은면이긴 하지만 여성 면장님들이 워낙 잘하셨기 때문에 저도 좀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용평 면의 제일 큰 현안이면서 또 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이제 겨울철 되면 면사무소 직원들은 슬슬 이제 욕먹을 준비를 한다 할 정도로 그 겨울산으로 유명한 개방산 때문에 그 등산객들이 한 번에 뭐 주말에는 이제 가을철 산불 기간 끝나는 그 주부터 시작해서 승용차는 100대 정도 오고 버스는 40대, 50대 정도가 온다고 합니다. 근데 정상에는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이제 도로변에다가 주차를 하면서 일단 사고 위험도 좀 높고요. 화장실도 물이 안 올라가다 보니까 화장실도 이게 소화가 안 돼서 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1년 내내 있는 상황이 아니고 겨울철에만 있다 보니 저희가 개방산 국립공원에도 가서 이번에도 이제 슬슬 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냐 하고 좀 방문도 드렸고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게 홍천군과 평창군 그다음에 산림청 뭐 오대산 국립공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에서는 이게 해결하기가 좀 어려움이 많아서 일단 올해는 그 밑에 군부대 자리에다 임시 주차장으로 버스들만이라도 좀 빼려고 거기를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어려움이 있으니까 의원님들께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용평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용평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진부면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성 의원입니다. 면장님 요번에 그 우리 김장 축제, 예, 저하고 함께 뭐 봉사도 많이 하고 그 첫째 날에는 뭐 손님 고객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혼잡한 상태에서 우리 면장님 혼도 많이 나셨죠 그날. 뭐 축제하다 보니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우리 의회에서 한번 이제 방문을 못했는데 좀 바빠서 그 우리 의원님들께 그 김장 축제의 성과와 그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한 달 안 남았죠 송어 축제. 예, 송어 축제 이제 준비 사항은 어떻게 돼 가는지 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가지고요. 저희 진부 군행지 김장 축제를 성과에 아주 잘 치렀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 총 매출은 한 19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절임 배추는 한 160톤 정도를 저희가 이제 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주민들이 그 봉사하는 분들 덕분에 김장 축제가 잘 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네. 진부의 그런 자원봉사를 자들이 단결된 모습으로 매일매일 나와가지고 이장님들부터 해서 새마을 지도자 하여간 주민 전체가 단결된 그 모습이 너무 좋았고요. 그런 부분에서 항상 진부는 단결이 잘 되고 화합이 잘 된다. 그래서 뭐든지 된다 이런 생각을 저도 가서 좀 느꼈고요. 그리고 저희가 12월 27일부터 저희가 내년 2월 2일까지 저희가 이제 송어 축제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벌써 그 기반 공사는 시작을 했고요. 그 부분에서 또 의원님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 멋진 축제가 되지 않을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면장님 그 김장 축제는 이제 잘 치렀는데 우리 송어 축제는 날씨하고 좀 관련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면장님께서 아마 기도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름 올라고. 매일매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입니다. 우리 동 의원이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 김장 축제 때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처럼 진부에서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또 따끔한 질책도 한번 좀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부 체육공원에 화장실 설치 공사 문제인데 사실 그거는 지난 5월에 우리 추경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이제 당초 예산도 아니고 추경에서 급하게 승인해주고 또 우리 올림픽 체육관에서 올린 이유는 이제 사안이 좀 시급해서 빨리 좀 화장실을 만들어서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5월 달에 예산을 세웠는데 이제 지금 거의 완공이 된 것 같은데 지금은 사용할 수 있어요?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중공은 떨어졌고요? 11월 14일 날 준공했습니다. 뭐 지금이라도 중공이 떨어지는 거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에 사실 좀 빨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는 7월 달에 금강대기가 있었고 또 8월 달에 면면체육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김장축제가 있었고 또 그 세간에 평창FC의 축구 경기도 많이 있었고 또 전지훈련을 온 사람들도 많아서 수요가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엄청 늦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산의 효율성을 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께서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5월 말쯤에 저희가 이제 예산 배정을 받았고요. 사실상 그 부분에서 뭐 설계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을 저희가 이제 주문 제작하고 이런 부분이 뭐 한 3개월 정도 걸렸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2달 정도는 저희가 신속하게 일처리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시니까 뭐 저도 이해를 하겠지만 이게 개인일 같으면 이렇게 안 해요. 뭐 마음 먹으면 대관을 시행을 하는데 우리 이 행정이다 보니까 이제 뭐 돌다리도 두 대에서 건너가는 심정으로 천천히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지나간 일이고 하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 있을 때는 좀 조속히 진행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진부면장님 역시 면행정을 추진하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진부면장 하면서 올해 제가 1년을 이제 거의 12달 정도 돼 가는데요.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현안 사업을 다 못하고 그런 사업비를 다 못 해준 게 제일 안타깝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에서 의원님들이 좀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면 진부면의 현안 사업이 다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부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진부면 행정사무회 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대관령면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대관령 위원장님 그 8개 읍면 중에 그 대관령 하면은 이제 겨울에 눈이 많이 오잖아요. 네. 많이 와가지고 늘 제설 작업 때문에 항상 힘든 지역이 대관령이잖아요. 작년에도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올해 그 제설 작업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예, 그 대관령에 올해 좀 눈이 많이 왔습니다. 2월 달에도 뭐 한 이틀에 걸쳐서 1m 이상 왔고요. 또 얼마 전에는 많이는 안 왔지만은 한 15cm에서 한 2cm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뭐 민원은 그렇게 없었는데 올해 2월 달에 이제 눈이 좀 많이 와서 많이 긴장도 하고 또 우리 자율방재단이나 뭐 이제 진화대라든지 산불 진화대라든지 다 이제 모두가 다 동참해서 저기 주민들이 이동을 잘 하도록 관광객들 이동을 잘 하도록 많이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도 이제 또 눈이 많이 온다는 기상 예보도 있고 그래서 우리 방재단들하고 우리 직원들, 뭐 이장님들, 또 마을 골고리 농로나 이런 이제 속속들이 다 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최대한 민원이 안 생기고 차질이 없도록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 그 민원 때문에 아주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가서 보니까. 네, 반면에는 네. 또 눈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또 많이 좀 위안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예, 하여튼 뭐 제설 작업에 대한 부분은 아주 좀 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길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남지삼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지삼 의장입니다. 먼저 발언권을 주신 이청열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관령 위원장님 지금 아직도 수아리에 이장님이 임명이 안 돼 있죠? 네, 안타깝게도 아직 임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없나요? 그 이장 임명에 관한 부분은 이제 면장이 임명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네,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명은 이제 요건이 구비돼야지만 임명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요건이란 부분이 이제 보통 마을 정관이나 또 어떤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과반수라든지 전체 주민의 어떤 과반수 또 마을 정관에서 정한 뭐 위원들이 별도로 구성돼서 거기서 과반수를 얻는다든지 이렇게 정관에 따라서 정확하게 갖춰서 들어와야지만 임명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임명이 안 된 부분은 그런 요건들이 이제 갖추어지지 않아서 현재 임명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을 주민들이 이제 피해로 돌아가게 되는데 면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결 방안을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울러 제가 8개 읍면 우리 읍면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마을 주민과 이장님들의 갈등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차항 또 대화면 실리 삼리 진조리 이런 부분에서도 이장에 대한 해임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장은 우리 읍면장님들이 임명을 하는데 읍면장님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결국은 뭐 이장을 해임하겠다고 계속 그러는데 면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남지삼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그 이제 동료 의원이 제설 작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데 제가 보충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론 제설 노하우는 대관령면이 최고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마을별로 이제 공동으로 하는 뭐 시내의 제설, 뭐 큰 도로의 제설은 뭐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골고리 있는 제설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마을별로 그 우리 건설과에서 지급한 삼날을 이용한 그리고 트랙터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그 제설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 방식 그 체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뭐 군도 노천도로는 건설과에서 뭐 유니공이라는 제설 차량을 해서 다 하는데 도시계획도로도 이제 일정 부분 이제 제설이 다 진행되고 그 외에 이제 마을하고 또 도시계획 구역 내에 주도로가 아니고 소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농로, 마을 도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마을 이장이 중심이 돼서 또 각 마을별로 나간 제설 장비들이 있습니다. 삼날이라든지 또 트랙터, 뭐 1톤 포토에 이제 장착을 해서 이렇게 이제 마을별로 책임 구역이 있어서 제설을 하고 있는데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들어가 있는데 민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뒤로 와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빨리 좀 해결을 해드렸는데 눈이 원체 많이 오다 보니까 거의 한 1m 이상이 오니까 이거를 밀 수가 없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특히 펜션이 있는 부분들이 이제 한 2군데 정도, 1군데 정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불가피하니까 덤프나 이제 이런 굴착기를 동원해서 좀 빨리 퍼내는 그런 조치를 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삼날은 건설과에서 지급을 하잖아요. 네네. 예, 그리고 트랙터는 자기 본인의 소유로 하는데 이제 수고비 쪽도 아니지만 기름값 쪽으로 왜 좀 지급이 되는 거 있잖아요. 예전에는 유리부대가 나갔었는데 이제 그게 또 적절치 않다라는 또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유리부대는 안 나가고 봉사 차원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봉사 차원에서 유리비도 안 대주고. 그럼 마을에서 희생하는 분들이 이장님들이나 또 반장님들 또 장비를 갖고 있는 분들이 눈만 오면은 이제 적극적으로 애써 주시고 계십니다. 자기 기름 떼가지고 그냥 하고 있잖아요. 예예. 그리고 그 장비를 부착하는 이유로 인해서 그 트랙터나 이런 장비들이 또 손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 잘못
그냥 그 충격을 받으면 미션까지 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작정 봉사만 하라고 얘기하기는 너무 좀 염치가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그 제설 작업하면서 장비가 훼손되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이제 죄송스럽죠. 죄송스럽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뭐 유리대라든지 이렇게 나간 부분이 있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려 하고 그렇죠. 있는데 이게 이제 유리대를 계산하다 보면은 뭐 키로당 4kg당 뭐 10,000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구간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거기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더 나가는 오히려 더 이제 소액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크게 도움은 안 되면서 이제 봉사 차원으로 하는 게 퇴색이 되고 하니까 그걸 이제 꺼려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리대에 지원이 안 되는데 또 그 부분은 군하고도 의논을 하고 또 이장협의회에서 이장님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무작정 봉사로 눈만 쳐달라 이럴 수는 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은 좀 대책을 세우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 노력 봉사 차원에서 하시는 부분들이 늘 고마운 부분들인데 그런 장비 수리라든지 그렇게 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좀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이제 제 지역구 위주로 공공시설 차량 운영 현황을 좀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우리 대관령면에 연간 차량 정비비가 11억 2,345만 6천 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오타죠? 네,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가 있어서 저희가 좀 양해를 구하고 좀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예. 실제 2,600만 원 정도. 네, 2,663만 8천 원 정도 되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 이건 잘못된 거 인정하시고 네, 맞습니다. 자료 준비에 좀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제 지역구만 보다 보니까 이거는 대화 위원장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연간 보험료가 이제 4개면 중에 제일 비싸요. 588만 2천 원인데 그 이유가 이렇게 살펴보면 청소차 부분이 252만 9천 원이에요. 그래서 다른 읍면에 보면 뭐 대관령면은 청소차가 69만 8천 원이고 또 비싸봐야 뭐 1,100, 1,200 정도인데 이제 대화만 이 보험료가 이렇게 비싸게 나왔거든요. 그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할 수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분은 이제 그 확인을 정확히 하지를 못했는데 혹시 대한면사무소 총무팀장 나오셨나요? 총무팀장 뭐 발언대로 오셔가지고 이 우측에 발언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부적인 차량별 보험료가 이렇게 산정된 부분을 정확한 이유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행감 자료를 제출할 때 그 정도 파악을 하고 제출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역시 자료 제출에 좀 미흡한 점이 있네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건 별도로 왜 그런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이제 이 차량 운행 현황을 좀 보다 보니까 차량 운행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차량 운행이 많이 했다는 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일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청소 차량이 정말 많이 운행을 했는데 지금으로 생각하니까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 분들이 정말 고생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특히 요즘 와서 환경이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특히 그 청소차 운행에 있어서 사고를 위해서 그 뒤에 발판을 없애고 운행을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들게 운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앞으로 우리 청소하시는 공무원들의
환경미화원들의 복지나 그다음에 처우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고 저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도 내용은 어느 정도 좀 알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 당초 예산을 할 때 여러 가지 많이 좀 삭감을 하고 그랬죠.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건들지 않고 했는데 그런 맥락들도 있고 앞으로도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잘 참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8개 읍면에 대한 질의응답을 다 마쳤습니다. 그 전에 대관령 면장님 혹시 면행정을 추진하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들께서 또 우리 대관령면을 위해서 많은 관심 또 가져주시고 도와주셨음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우리 대관령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이 한 부분 있습니다. 내년에 2025 세계 올림픽 도시연맹 총회가 올해 2024 청소년올림픽에 이어서 이제 국제회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올림픽 때 이제 시설들을 경관이라든지 올림픽 시설들을 좀 대관령에 이렇게 좀 많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동안에 뭐 조금씩 이렇게 관리도 하고 보수도 하고 교체도 했는데 또 눈도 많이 오고 소금을 많이 뿌리고 하다 보니까 시가지의 그 경관가라등 쪽이 많이 이제 부식이 돼 있고 또 그 외에 이제 올림픽 시설들이 녹이 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게 이제 좀 예산에 이제 손상이 돼서 이렇게 넘어오면은 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좀 관심 가져주시면 이게 또 사실 뭐 작은 것 같지만은 이게 그 도시의 어떤 브랜드고 이 격이거든요. 그래서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8개면 다 질의응답을 마쳤고요. 혹시 공통적으로 우리 의원님들, 네, 김광석 의원님. 예, 김광성 의원입니다. 제가 공통적으로 한 두 가지만 우리 기획 예산과장하고 우리 위원장들한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전에 우리 대관령 위원장께서 그 올림픽 도시연맹 우리 회의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8개면에서 아주 브랜카드를 싹 도배를 했는데, 우리 기획 예산과장님 그 요번에 홍보팀에도 한 명 갔다 왔죠? 같이 갔다 왔습니다. 예, 우리 그 예산과장에서 알고 있는 그 올림픽 도시연맹 회의가 어떤 회의인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올림픽을 이제 개최했던 도시 간의 그 네. 올림픽과 연계된 정보교류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진행되는 그 회의거든요. 네, 지금 제가 46개인가 그게 그렇게 도시가 같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와 연계돼 갖고 이제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사업을 할 경우에는 나중에 뭐 추후에 올림픽과 관련된 좀 사업을 하거나 할 때 많은 좀 방점을 좀 도움을 받는 그런 맥락도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올림픽 도시연맹 회의를 3번을 갔다 왔습니다. 제가 3번을 갔다 왔고, 그냥 올림픽 도시연맹 회의가 뭐냐면은 그냥 가가지고 회의하고 원탁에서 회의하고 저녁에 리셉션 정도 하고 한 40-50명 정도 돼요, 모이는 분들이. 리셉션 하고 그리고 올림픽 시설 좀 견학하고 그리고 주위에 이제 관광 시설 있으면 관광 시설 좀 견학하고 그 정도가 다예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근데 나는 요번에 우리 그 과장님 요번에 그 군수께서 그 귀국하실 때 올라갔다 오셨나요? 예, 저도 다녀왔습니다. 그 직원들 몇 명이 갔다 왔나요? 그때 저희 직원들 한 10명 정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말 그대로 회의입니다. 회의. 제가 가서 보니까 이게 뭐 IOC 총회를 유치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국가 정상 뭐 G20 정상 이런 뭐 회의를 유치한 것도 아니고 올림픽을 유치한 것도 아니고 그냥 회의 정도입니다.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우리 군수께서 이거를 본인의 지적으로 삼으려고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지적까지 갈 정도의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이게. 예.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본 걸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할 때도 제가 알기로는 그 중국의 어느 도시에서도 여기를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좀 유치하려고 노력했다는 그런 맥락들도 좀 들었고요.
뭐 물론 저 서울도 이제 같이 참여를 하긴 하지만 서울도 나름대로 여기를 좀 독립적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맥락들도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이제 그 안에 물론 이제 의원님께서 그 직접 다녀오신 이제 경험도 있으니까 저보다 더 많이 하실 것 같지만 제가 이제 들은 바로는 그렇게 내부적으로도 이거를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치열하게 움직였다는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예. 그 예전에 제가 베이징 할 때 한번 갔다 왔는데 저번에 올림픽 체육 과정은 뭐 아시아에서 한 개도 없다고 하는데 일본에서 한번 갔다 오고 내가 베이징을 한번 갔다 왔어요. 그게 아시아에서도 그걸 했는데 제가 중국을 가 보니까 중국 갔을 때는 그 워낙에 이제 공산당이다 보니까 거기서는 조금 이제 그렇게 대접을 해요. 근데 다른 나라에 가면 이렇게 웅성하게 대접을 하질 않아요. 그냥 올림픽 도시 연맹에 그냥 시티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회의하는 정도가 다 끝이에요, 그냥. 이 회의 유치한 게 물론 우리 평창으로 봐서는 좋지만은 이게 이 정도 8개월 만에 프랭카드를 내다 붙일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프랭카드를 붙이면서 기관 단체들한테 강요를 하고 그 불만이 터져 나오고 그냥 읍면에서 하나씩만 붙이면 돼요, 그냥 군에서. 그 정도가 맞는 행사예요, 그냥. 모르겠습니다. 저 뭐 현수막 부분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럽지만은 단지 이제 저희가 이 부분은 저도 이제 좀 방점을 두는 부분들은 이제 의원도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그 나름대로는 이제 국제 회의 도시였고 마이스 부분이 우리가 유일하게 이제 가운데서 현재 지정된 도시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구체적인 성과라는 게 나온 게 사실 없는 이제 그런 맥락들도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요번에 그 2024 이제 청소년 그 동계 올림픽 하면서도 나름대로 그 동계 올림픽에 대한 분위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업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사실 우리가 동계 올림픽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좀 입지를 좀 더 강화시켜야 된다는 필요성은 많이 인지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사실 이 사업도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모르겠습니다. 그 읍면별로 그 지역에서 이렇게 한 그런 맥락들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군에서 이런 이제 우리 군 전체 군민 모두가 함께 이런 부분 쪽에서는 좀 동참해서 같이 가는 것도 좀 나쁘지 않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 국민들한테 돌아갈 혜택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와가지고 그분들 와가지고 회의 한번 하고 그냥 가면 끝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가 섹션이 지금 4개의 섹션이 있거든요. 사실은 보면. 근데 물론 이제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 서울에서 하는 그런 섹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그 안에 그 일정을 보면은 주가 회의가 주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 거의 순수 군비 다 들어가죠. 국비 아닙니다. 이 부분은 국비 들어가나요? 총 예산 이제 8억이 들어가는데 국비 4억을 지원 받으려고 지금 계획을 지금 뭐 지금 국비 결정이 뭐 지금 중앙 정부가 이런 상황이지만은 지금 4억을 저희가 신청해갖고 그게 예결인 다 통과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갔다 와본 바로는 이렇게까지 난리칠 행사가 아닌데 그 프랭카드를 내다 붙이고 엄청난 치적인 것처럼 하니 제가 답답해서 그래요.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하여튼 거예요. 뭐 말씀하시는 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제가 본 부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마이스 산업을 관점 차이가 있겠죠, 당연히.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에 서로 관점 차이는 있겠지만은 단지 저희가 보는 거는 이게 우리 그래도 동계 올림픽의 종주도시 평창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는 의미 부여를 갖고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린 거는 나중에 뭐 우리가 뭐 2030년 이후에 동계 올림픽을 준비하든 뭐 하든 그런 과정에서 한 단계로 좀 그런 의미를 좀 이해해 주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 아까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뭐 이제 중앙정부하고 또 연계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좀 보이시는데 군수께서 그때 6주년 기념행사 할 때도 그 제가 그때 과에다가 질문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과장하고 국장이 저한테 한 얘기가 문체부에 예산도 이끌어내고 시설을 이끌어내려고 한다. 그래 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행사했을 때 문체부 직원은 단 한 명도 안 왔어요. 문체부 직원은 단 한 명도 안 오고 뭐 문체부한테 뭘 역할을 했다는 건지 난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때도. 그런 거랑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가 염려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게 이제 내년도 이제 곧 이제 내년이죠. 10월 달고 이제 내일 행사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 뭐 국비 지원 이 부분은 이제 4억 정도는 저희가 확보하는 걸로 해서 좀 대안으로 지금 어느 정도는 뭐 예결위까지 어느 정도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건 지원이 된다고 어느 정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나머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비도 한 50% 정도는 어느 정도 좀 지원될 거로 그래 예상합니다. 아니 올림픽 시티 시장들 모여가지고 하는 회의를 가지고 그 이렇게 올림픽 치는 것처럼.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맥락에서 나름대로. 하여튼 어쨌든 너무 오버하셨다는 말씀 제가 드리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하지 직원도 올라가가지고 막 마중하고 이럴 정도의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하나만 더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제일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뭐 이게 당연히 주어지는 그런 결정은 아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대로 중국에 제가 도시 이름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은 거기서 상당히 치열하게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또 서울도 나름대로 치열하게 이 부분을 또 준비하려고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같이 지자체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된 맥락, 그또 이제 내부적으로 좀 이렇게 그쪽에 협조를 좀 저희가 받아낸 이제 그런 맥락들 좀 있었고요. 그것처럼 나름대로는 이게 모르겠어요.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 저기 도시연맹 총회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는 이제 동계올림픽 평창이라는 그 의미에서 의미부여를 좀 가지면서 가려고 하는 거는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거 반드시 지켜볼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의 우리 혜택이 오는지. 제가 도시연맹 회의를 갔다 왔는데 제가 반드시 지켜볼 테니까 나중에 한번.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혹시 우리 기획실장께서 혹시 그 경남 합천 알지요? 합천군. 청도요? 합천. 합천군 아세요? 합천군? 예, 합천은 알고 있습니다. 군 알죠. 요즘 합천군이 예. 상당히 지금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다는 혹시 방송을 못 보셨죠? 예,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면회 장이시고 또 의회 장이시고 우리 지금 군수를 직군해서 우리 보좌하는 우리 기획과장도 좀 보셔야 되고 우리 동료 의원님도 한번 이걸 좀 꼭 보셔야 돼요. 영상 준비되었으면 좀 틀어주시죠. 뒤에 영상. 고사님, 이 방송을 보시면은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나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실과장님들의 지금 읍면장님들의 역할이나 우리 의회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한 대목입니다. 예, 어떤 이 재정 위기 파탄이라고 합니다. 재정 위기 파탄. 합천군이 지금 우리하고 이제 예산도 비슷하고 인구도 비슷한데 우리 평창군만은 이런 걸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뭐 우려하신 부분 충분히 알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들입니다. 사실은 네. 특히 재정 부분은 절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까지 해온 부분들은 함부로 하려고 한 부분들은 최대한 없으려고 노력은 했지만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합천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저런 사태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는 당연히 생각하는 맥락들인데 혹여나 하여튼 저런 부분을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최사 재정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좀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그건 맞습니다. 합천이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네. 거의 파산위기랍니다. 지금 저것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예. 거긴 좀 더 내부적으로 좀 더 예, 보겠습니다. 예, 전 예. 상황이라는 걸 예, 좀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그 위원장님하고 기획예산과장님한테 한 말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실과 자료 제출한 거 보면 사실 오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고 올해 자료 역시 받아봤는데 작년보다 더 심해서 전체적인 음면 자료를 새로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제출하신 자료 보면 오기가 있고 오타도 있고 부족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위원장님 모시고 직접 출석하셔서 말씀 나눈 이야기들이 아마 기획예산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자료 제출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성실히 응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3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산물 유통과, 축산농기계과,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